사학비리 선물 세트라는 비판을 받으며 물러났던 김문기 일가가 20여 년 만에 상지대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비리재단의 귀환을 중점 보도합니다. 스튜디오에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이죠. 김길람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에 상지대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열며 사학비리 일가로부터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상지대 이사회는 사학비리로 학교에서 퇴출된 김문기 씨의 아들 김길람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문기 일가의 상지대 재장학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교수들은 그제 교수협의회 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했고 어제 저녁 학교 인트라넷에 게재했습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가 독단적 구태를 반복하며 교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들은 어제 오후 총학생회가 주최한 학내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최동건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좌절감을 표하면서도 정면 대응하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는 건 소박한 꿈입니다. 교수가 교권을 보장받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대한민국에서 학권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 교권이 침해를 받거나 학습권이 침해받을 때 우리는 25년, 20년의 민주 역사 속에서 싸웠던 투쟁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날 상지대 총학생회는 교내 해방뜰에서 비리재단 세습 저지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지대 전체 재학생 약 8,000명 가운데 4분의 1인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대학 분위기로서는 이례적입니다. 학생들은 김문기 일가가 복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들이 사학비리 전과자의 세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큰 잘못은 교육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인가요? 우리 학생들의 공부를 더욱더 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 아닌가요?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학습에 지장을 미칠지 여부. 벌써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2주 남은 시점에서 저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상지대 법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김길람 이사의 이사장 선출은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열린 첫 번째 학내 집회에 이어 상지대 학생들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총회와 촛불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이 상태로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된 겁니까? 네, 김길람 이사장 선임 이후 상지대 상황을 보면 이사회가 김 씨 일가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 선임 열흘 동안 이뤄진 인사권 전횡 논란이 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만에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를 대표해 이사장에 오른 상지재단의 김길람 신임 이사장. 그는 취임 직후부터 학칙과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인사권 행사로 분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길람 씨가 이사장에 선임된 당일, 이사회는 교원 신규 임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채용이 확정된 교수는 총 24명. 모두 53명의 신임 교수를 임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사회는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뽑았습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던 김길람 이사장 측이 처음 한 일이 교수 숫자 줄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걸렸었는데 혹시나 올해도 그 지표를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걸리면 이번엔 부실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실제로 상지대는 올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전임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까지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상지대는 전공 교수와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채용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심사위가 부여한 순위가 이사회에 의해 무시됐습니다. 임용이 결정된 상당수가 최고점자가 아닌 후순위 후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교수는 최종 면접을 본 6명의 후보 가운데 5순위의 후보자가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했고 교수협의회는 이번 신규 임용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상지대 법인사무국장은 교무처에 문의하라고 답했고 교무처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인사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교무처의 교무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교무처장과 법인사무국장 임명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상지대학 측은 연구년에 들어간 교수에 대한 보직 임명을 금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연구년 교수들을 임명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학교 측이 이들의 연구년 지정을 보직 임명 직전에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년을 이제 취소하고서 이제 그 보직 임명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연구년 취소를 행정 처리를 교무부처에서 이제 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서 이제 이사장이 임명을 하니까 저는 이제 임명을 받은 거고. 결국 재단과 학교를 조기에 장악하겠다는 김길남 이사장의 승부수가 상지대의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이라고 하는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분쟁사학 문제 해결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추천 인사들로 꾸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꾸려진 2기부터였습니다. 예. 네,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 인사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학비리재단들이 대거 복귀하게 됐습니다. 장부경 PD가 지금까지 사분위가 복귀시킨 사학비리재단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때문에 기사회생한 옛 비리재단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리사학의 상징인물인 김문기 씨의 차남이 최근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지대입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첫 해인 1993년 6월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된 김문기 씨 일가가 다시 상지대로 복귀하게 된 계기는 2010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분위는 김문기 측 인사들 4명의 재단 이사 선임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결국 옛 비리재단 이사장의 차남 김길남 이사가 새 사장으로 선출돼 재단에 복귀했습니다. 대구대입니다. 대구대는 1993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등록금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났고 이듬해 2월 당시 재단이 퇴진합니다. 대구대에 옛 재단이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2011년 7월 사분위 덕분이었습니다. 사분위가 옛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의사 체제를 구성해 비리재단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대구대에서는 이사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옛 재단 측이 반대 측을 고발해 현직 총장이 기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종대는 이명박 정부의 사분위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옛 비리재단을 복귀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곳입니다. 우선 세종대에서는 옛 재단이 퇴진한 계기는 2004년 주명건 당시 이사장의 100억 원대 교비 횡령입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주전 이사장 측이 대거 이사회에 입성합니다. 역시 사분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명건 전 이사장은 이사로 선임되지 못합니다. 주전 이사장이 다시 이사로 복귀하는 시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의 승인이 있었던 지난해 6월입니다. 세종대는 이후 지금까지도 재단을 놓고 주명건 씨와 그의 어머니인 최옥자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입니다. 2004년 4월 당시 재단 일가의 손종국 총장이 교비 49억 원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됩니다.
하지만 퇴출됐던 재단 측 인사 3명이 2012년 8월 4분위 결정으로 이사회에 복귀합니다. 덕성여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10월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이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학사 행정 등에 대한 부당 간섭이 드러나 물러납니다. 박 이사장은 2001년 소송을 통해 복직했지만 이로 인한 심각한 학내 분기로 정부가 임시 이사진을 파견하면서 다시 퇴출됐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인 2012년 7월 4분위가 임시 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바꾸면서 이사 7명 가운데 박 전 이사장 측 이사 4명을 이사회에 포진시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대학에서 비리로 물러난 재단의 복귀가 이뤄졌고 어김없이 이명박 정부의 사학분쟁위원회가 복귀에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이사 측 자체가 옛날에 그 비리 저지르고 했던 구제단 측의 소음에 따라서 학교 행정이 아마 조금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되고 이 학교의 미래가 점점 이제 하락하는 거니까 제가 저희 힘으로 민주대학 건설하면은 비리재단 물러가면은 좋겠죠. 확실히 비리재단 그냥 빨리 없어져서 학우들이 편하게 이제 수업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들어와서 아버지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투표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보기만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 바라는 거대로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겉으로는 안 보이면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면서 상지대학교를 삼킬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교양 5개 중에 4분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안 문제도 있고 학교에 널리 펴져 있는 이 플랜카드들이 좋은 글귀로 바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